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것도 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상승은 역시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련 뉴스, 또 하나는 FOMC 회의, 이 두 가지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평화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러시아 측에서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것이 결국 투자 심리를 약간 개선하면서 이 유럽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장의 첫 번째로 상승 요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가도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약 95불 정도까지 밀리면서 일단 유가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잘해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립국화를 해주고 철군을 하면 얻을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푸틴은 아시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아직 그 우크라이나 점령 못했기 때문에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저께 러시아는 디폴트를 인정해버렸죠. 인정해버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린, 그러니까 돈을 운용을 못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됐어요. 금액이 이자가 1억 1,700만 달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지도 않아요. 한 1조 5천억 정도? 우리나라도 1조 5천억 정도 이자를 못 냈어요. 물론 6월달 되면 원금이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좀 심각했는지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푸틴의 어떤 정치적 입장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를 해놓고 철군을 한다? 이게 쉬울까요? 저는 이게 여기에 뭔가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처럼 뭐 중립국화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면서 협상을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점령지를 더 넓혀놓고 나중에 우리나라처럼 분단 형식으로 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중립국화하고 자기네는 이 땅을 가져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냥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철군하고 빠지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푸틴이 침공하기 전에 푸틴 성향상 침공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성향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철군할 때 이렇게 쉽게 철군할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땅 따먹기 하시듯이 점령 지역의 일부를 자기네가 통치하는 식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왜냐하면 베lar루스 공화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베lar루스 공화국의 그러니까 그 땅을, 우크라이나 일부 땅을 베lar루스 공화국으로 편입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의 어렵다고 봐죠. 왜냐하면 일부 지역만 통치하게 되면 진짜 많은 국민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난번 테러를 열어줘도 우크라이나나 서방으로 가는 테러를 열어준 게 아니라 모스크바로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평화협상 한다니까 이거로 지금 시장은 뭐 심리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떤 쪽에 따라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협상을 마무리될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OMC 회의가 어저께 있었어요. 투표권 있는 사람 9명 중에서 8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고요. 제임스 블라더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데 연준이 자꾸 아닌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바쁘면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딱 그거를 그 연준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제임스 블라더가 정확하게 본 거로 봐요. 제가 저도 0.50bp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0.25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이제 그 FOMC 회의가 6번이 남았어요. 6번 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돼서 사실은
제가 기억으로 새벽 한 4시, 3시쯤 됐을 때는 주가가 좀 밀렸어요. 예, 밀렸습니다. 밀렸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롬 파월의 성명서 발표하면 주가가 확 뛰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강해서 경기 침체는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연준이 믿음이 안 가요. 미국 국민들은 연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준이 올해 3번 한다 했어요, 금리. 그렇죠? 그리고 1월 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3월 1월에 금리 인상 안 하고요,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건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래 로드맵을 다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불안감을 안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웃긴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결국 뭐 제롬 파월의 발언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연준이 6번 금리 인상을 더 올해 할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재해석은 다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겠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밀렸었어요. 0.46%.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0.5, 1.15 끝났는데, 이거 제가 줄 얼마 전에 그어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줄을 그으면서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까지 왔네요. 네, 왔습니다. 지금 61선까지 가냐 안 가냐 막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멈출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데요. 그 상황을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선을 한번 그어놨던 걸 기억하죠.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거기까지 갔네요.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요 장중에 거의 0. 보합까지 밀렸었어요. 0.3%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확 뛰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제롬 파월 언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금리를 6번 하는 확실성 하나가 더 중요한 거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립 서비스가 시장을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뭐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금리를 6번 더 올리면 올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2%. 지난번에 어떤 그 증권사에서는 내년 3월까지 9번 한다 그랬었죠. 내년 3월까지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만에 완전히 금리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우리나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정상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 정상화 되면 우리나라 금리 정상화 할까요, 안 할까요? 금리 정상화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금리를 몇 번을 더 올려야 됩니까? 지금 1.75죠?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는 1% 정도의 금리 갭이 있죠. 그럼 우리는 3.5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금리를 도대체 몇 번을 올린다는 거예요, 올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제롬 파월의 립서비스에 올린 게 시장에 오늘 반영을 좀 어느 정도 하겠죠. 하지만 따져보면 우리나라 금리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중국 증시가 이틀 동안 폭락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급등 어저께 하루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좀 벌어졌죠. 특히 홍콩도 어저께 했었는데, 홍콩도 어저께 지금 9% 올랐죠. 9%.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미국 내 중국 기업 퇴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또 선전시 폐쇄, 그쵸? 봉쇄, 뭐 이게 하도가 되면서 이틀 연속 급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 내 중국 기업 규제를 하겠다고 하죠. 미국 내에서. 미국에서. 그게 이제 시장을 좀 반등을 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증시 안정화에 대한 그 류허 경제부총리가 립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중국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틀 동안 하락한 거 되돌린 거다. 왜냐, 이틀 동안 하락한 거 딴 나라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세 반전이 아니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루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화정책을 그쵸?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는 통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중국이 존을 풀어요? 그럼 이걸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중국이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이 지금 통화정책을 싼건 아니죠. 중국은 오히려 지금 돈 가치 긴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푼다로 전 세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완화는 도움이 안 돼요. 미국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완화가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상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옆으로 갔네요. 이렇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전날부터 빠졌어요. 전날도 얼마 빠졌냐면 요 날이요. 2.6%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되돌린 거고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마찬가지면 이틀 동안 요게 6%, 여기 5.5%, 그쵸? 요게 6% 빠졌던 거 다시 다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상당 퇴출될 거에 대한 제자리, 그거에 대한 부분, 그거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 이게 중국을 끌어올린 거지. 사실은 이게 중국만 상승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만 한 이틀 동안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불가하는 거지, 이게 전 세계 시장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017 회복하겠냐. 이제 오늘 미국이 올랐으니까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 없죠. 2017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2017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 2669, 2659에 끝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원달러 상으로 보면 지금 1225원인가 돼요. 원래 1240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요 근래 외국인의 그 수급적인 동향,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어저께 막판에 매도로 돌변한 거고요. 오늘 위클리 만기라 외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어저께 사실은 미국은 만기였어요. 만기나 다름없어요. 원래 금요일날 시초가로 하기 때문에 목요일 종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오늘 밤 만기가 되겠죠, 그렇죠?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권에 있다. 우리나라는 위클리 만기죠, 그렇죠? 위클리 만기. 그래서 아마도 그 만기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우리나라도 어저께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로 다 바뀌었어요. 매도로 끝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이 어떻게 다운가 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쪽으로 어제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로 갔기 때문에 오늘은 아래쪽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해외시장 영향이 매우 제한될 수도 있는 하루가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